어? 아 진짜 이씨 그냥 깔아놓은 대로 깔아 이씨. 이유를 다 설명해야 돼? 지금 중등부가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라. 여기에서 은총이 그 다음에 저기 동주 너 셋은 지금 시험을 안 보잖아. 셋은 시험을 안 봐요. 그러면 셋 빼고 이렇게 나머지 넷이서만 정규 수업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간표를 짤 때 학교별로 짜야 될 거 아니야. 내신을 보든 안 보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신 보는 애들끼리 내신을 안 보는 애들끼리 나눠서 편성을 해야겠지 시간표를. 이해됐어? 근데 지금 너만 신일중이 너만 지금 화목토잖아. 다 월수군에 있잖아. 8명인가 9명이. 오케이? 그럼 너는 어디다 배정하냐고. 애들 다 내신 대기하고 있는데. 이해돼? 내가 저기 좀 속된 말로 제가 빡대가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 내가 시간표를 지금 3년을 넘게 짜왔는데 당연히 그거를 다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지. 다 고려를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너가 월수금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 그럼 너 그 신일중반 가서 수업 들으면 돼요. 근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등부반 가서 내신 대비 들으라는 거야. 간단하지? 누군데 저 시험 날짜가 그게 맞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니 니네 학교 시험인데 그 시험 날짜를 왜 나한테 물어? 네가 나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아니 니네 학교 시험 날짜를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나한테 알려줘야지. 선생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데 학살자는 그렇게 너가 했어가지고. 그럼 맞겠지 뭐.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시험 일정은 뭐 시험 일정이 어떻든 간에는 뭐 무관하게 어차피 우리가 8월 30일부터 내신 대비 할 거니까 뭐 전에도 말했지만 뭐 담당 선생님이나 이런 거는 제가 가항으로는 짜는데요 아직 확정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지난번이랑 달라요? 그럴걸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내신 대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는 원장님한테 배정했었는데 그걸 좀 수정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수정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여러분 그 이제 내신 시간표나 아니면 이런 정규 시간표를 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려해야 될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지난번이랑 뭐 똑같이 또는 다르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그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시간표를 짤 때 동시에 고려하는 게 그냥 대충 생각해도 한 10가지 정도 돼요. 동시에 고려해야 돼, 10개를. 그 10개가 딱딱딱딱딱 맞아야 돼. 그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근데 이제 그게 좀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요.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개고생하면서 시간표 짜는 거야. 아무튼간 이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혜원이 근데 배워도 그때 내신 대비 잘 했었잖아. 왜? 너무 저 뭐지 분량이 많아가지고 대비할 때도 되게 빡세고. 네네네네. 근데 뭐 어차피 곧 겪게 될 일인데요. 어차피 겪게 될 일인데. 아니면은 저기 뭐야 내신 대비 이번에 안 하는 동주랑 은총이랑 같이 한번 고등반에 한번 넣어볼까? 좋아요. 좋다. 좋아요. 그건 어때? 그것도 괜찮지. 은구랑 해서도 다 시험 보죠 이번에. 그럼 돼. 네? 우리 아직 안 났잖아. 보긴 뭐 보낸 거 아니야? 아니 모르지. 응? 그래요? 너만 몰라? 네. 쟤는 안 그래? 발전주 안 봐? 그러면은 저기 뭐야 안 보면은 다현이도 고등반으로 넣어. 아니에요, 볼 거예요. 네 맘대로 그게 되는 거야? 가장 빡센 대진고반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오케이. 은서랑 같이요? 어? 공주랑 은성이 나한테 보내야지. 나는 오면서 갈 거야. 자, 대리 테스트 검사할게. 시간 많이 지났네. 벌써 25분이야. 나 풀면서. 원래 문법도 안 썼네. 모르게 아니나. 이거 명사는 어때요? 명사는 있었나?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봐봐. 야, 나 엄청 잘했어. 나 10월 5일 하네. 근데 그러면은 그럼 거의 한 달이잖아. 컨텐츠를 주는 거네. 잘 쉬다 왔어? 오빠 말도 나보다 싶었지. 그래 쉬다 온 게 이렇게 해야 되는 시험도 그래. 이번에 수업 벌써 있을 거잖아. 방금 진짜 잘 들었어요.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아니야, 진짜 잘 보여요. 우와, 그냥 아니, 안 보이네. 앞이 안 꺼진다. 갑자기 오면서 시더라. 자 보자 1번. 아니, 좋아하는 이게 어제 등이 좀 고장났었는데 지금 아직도 상태가 이래. 아, 뭐야 이 흰색 분필이 없어? 찬란해. 오늘 얘가 파괴야. 자 봅시다 1번부터. 뭐 개념이니까 그냥 쭉쭉쭉 읽고 넘어갈게요. 등위 접속사. 제일 핵심은 뭐야? 정렬구조였어요. 정렬구조. and but were. 그리고 똑같은 녀석끼리 연결된다라는 거. 이어서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있었죠.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스위치, 짝꿍, 정렬구조 세 개였어. 자, 상관접속사의 종류, 해석, 어법적 특징 세 가지. 일단은 종류, 버스부터 이제 나누니 머더스까지 다 썼고요. 여기서 어법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스위치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1번, 버스 A&D B는 항상 복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B에다 스위치한다라는 점. 이 내용이 나와야겠지. 게다가 not A 버더스 B 같은 경우는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 해석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명사절이나 부사절의 역할을 한다. 이 종류는 제가 그때 간단히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따로 쓰는 걸 안 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전치사와 접속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테스트처럼 봤었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명사, 동명사, 명사절 이렇게 올 수 있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가 전부 다 뭐였습니까? 분사, 구문에 관련된 거였지. 그래서 ing나 pp, 전명구나 형용사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끝.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볼 건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100페이지거든요. 100페이지. 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를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갈게요. 여기를 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문제풀이 부분은 못했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1번부터 보면은 지금 1번에서 그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뭐예요?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그 옆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 분사구문이라고 써놔. 분사구문.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일단은 설명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 주절의 주어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 부사절의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문맥이 명확해서 부사절의 주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왔어, 비동사.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나와 있는 접속사 있죠? 얘는 생략을 안 하는 거야. 얘는 생략을 안 하고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요 주어와 뒤에 나와 있는 즉 주절의 주어가 둘이 동일해. 그럼 우리가 날려버리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 빙이라는 형태로 써주죠, 이렇게. 근데 빙이라는 건 어떻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접속사 뒤에 주어 날라가고 비동사가 날라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1번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란 게 뭐다? 그냥 분사구문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좀 설명을 좀 잘해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분사구문을 만들 때 이 접속사는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거든요. 이건 쓰는 사람 마음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생략을 안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생략을 안 하는 접속사가 뭐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보통 생략이 안 됩니다. 생략이 안 되는 경우는 뭐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얘네들은 보통 생략을 잘 안 하는데 사실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하나만 더 쓰자면요, 양보도 있어요. 양보. 시간, 조건, 양보.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when, why
while, as, until, before 등등등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거는 if나 unless 이런 단어 말하는 겁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양보 같은 경우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즈 있지.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단어들 걔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접속사들은 보통 분사 구문에서 생략을 안 해. 접속사를 생략을 안 한다고 그대로 쓴다는 거야. 근데 이어서 다시 한번 보다 주어에 비동사가 나오면 어떤 원리? 주어가 동일하면 날려버리고 비동사는 빙이 되면서 생략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날아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바로 보자면 While I am cleaning my room, I usually listen to music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while이라는 거는 시간을 나타내서 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I am이라는 주어 동사를 보면 주어가 I라는 똑같은 녀석이 나왔으니까 I를 생략한 거야. 그 다음에 am, 비동사니까 어떻게 된 거야? being이라는 형태로 바뀌면서 날아가 버린 거야.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while cleaning my room 이라는 형태가 된 거지. 됐어? 자, 하나만 더 보자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although도 마찬가지야. 양보를 나타내는 although I'm in difficulty, will not change my mind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although가 양보를 나타내는 이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의 접속사고 뒤에 나와 있는 I와 주절의 I, 주어가 똑같으니까 I를 날렸고 am이라는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꾸면서 역시나 날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접속사 뒤에 전치사의 명사가 나와 있지. 됐어?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기본이지만 ing나 pp나 전명구나 형용사 구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온 거야? 전치사의 명사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된 거야. 이해됐니? 자,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뜻이나 형태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전치사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during the for, 두 번째 by와 until, 세 번째 beside와 beside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세 가지는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일단 처음에 during for 나와 있지? 얘부터 한번 봐보자. during the for.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 조금 애매한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걸 좀 말해줄게. 책에는 설명이 뭐라 나와 있냐면 during 뒤에는 특정한 때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for 뒤에는 기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 자, during 같은 경우는 사실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할 텐데 특정 기간이 맞아요. 특정 기간이 맞아. for 같은 경우는 불특정한 숫자로 된 기간이 나와요. 보통 불특정한 숫자로 된 기간.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특정 기간은 뭐고 불특정한 기간은 뭐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특정과 불특정이 뭔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해줄게. 여기서 특정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시작에서 끝 있죠. 끝이 명확한 거야. 그래서 시작에서 끝이 명확한 기간이 특정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라고 하면은 during vacation이라고 하거든요. during vacation. 왜냐면은 방학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방학 시간, 개학 시. 그렇죠? 이런 거. 아니면은 수업 시간 동안에. 수업 시간 어떻습니까? 수업 시작, 수업 끝. 기간이 명확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이 특정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게. 5분 동안이라고 했어. 5분 동안. 그럼 이 5분 동안이라는 게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야?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얘들아 너네 앞으로 단어 암기할 때 30분 동안 외워 이렇게 말했어. 30분 동안. 그러면 그 30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야? 아니죠. 그냥 너네가 각자 여유되는 아무 때나 불특정한 30분을 말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때는 for 30 minutes가 되는 거야. 불특정하고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during or for. 이해되셨죠?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이제 우리 대충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이제 또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사례를 하나 말해줄게요. 대진고, 대화고, 정발고가 쓰는 이제 학교 교과서가 이제 비상거를 쓰는데요. 그 교과서의 육과 본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이제 광부들이 있는데
광부들이 이제 광산에 갇히게 된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인데 광산에 갇히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69일 동안 이제 생존을 한 그 생존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 지문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 광부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 광산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거야. 전원 다 생존을 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광산 그 광부들의 이제 리더가 있었거든요.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그 리더를 데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터뷰하는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the 69 days during which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문장 패턴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 있거든. 그럼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 69 days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숫자로 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원래는 우리가 보통 뭘 쓴다? for를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뭘 썼어요? during을 썼어요. 그러면은 아니 얘 숫자로 되어 있는 건데 왜 during을 써?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during과 for를 비교하는 건요 숫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정하냐 불특정하냐가 기준이거든. 특정하냐 불특정하냐. 여기서 말하는 the 69 days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 광산에 갇히기 시작한 시점과 광산에서 탈출한 이 끝 시점이 바로 그 69일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그러니까 뭘 쓴 거야? during을 써준 거야. 됐어? 그러니까 숫자가 나왔냐 안 나왔냐랑 상관이 없는 거야. 시작과 끝이 명확하냐 아니냐가 기준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윤동주는 졸려갖고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제 수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다 이제 열심히 있는 수업 들어. 근데 동주는 이걸 못 참아. 매번 볼 때마다 내가 이제 약간 막 배드립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동주가 막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좀 약간 진지 빨고 수업하죠. 막 죽으라고 뒤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게 다른 분들 안 보이시죠? 막 뭐 거의 그 여러분 그 남사당놀이라고 알아요? 그 남사당놀이 보면은 그 이제 그 이거 머리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끈 같은 거 거의 그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지 못해. 가만히 있는. 다시 가. 자,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는 이제 바이와 언틸인데, 자 이것도 포인트만 딱 잡아서 설명을 할게. 일단 둘 다 뭐뭐까지라는 뜻이거든. 뭐뭐까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자, 바이 같은 경우는 일회성의 상태나 동작의 완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언틸은 계속된 상태나 동작이 끝나는 시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여기서 포인트 되는 단어만 딱 하나씩만 쓸게. 바이는 완료야. 그리고 언틸은 지속이야. 이게 포인트 되는 말이에요. 바이는 완료, 언틸은 지속. 자, 이거는 내가 딱 쉬운 예시 하나만 들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러분한테 야 너네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숙제 100페이지 해와 이랬어. 예시 명했다. 예시.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라고 했을 때 바이를 쓸까 언틸을 쓸까? 바이. 자,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만약에 바이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오면 돼. 완료하면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니네가 학원 오기 전에 직전에 하든 전날에 하든 뭐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조금씩 나눠서 하든 다 필요 없어. 그냥 완료만 하면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 언틸을 쓰면 뭐냐? 자, 니네가 집에 간 순간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 숙제하는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숙제하는 거야. 됐어? 이해돼? 그럼 바이겠어 언틸이겠어? 바이겠죠 당연히. 됐어? 그러니까 완료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지속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지속을 쓰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랄까 뭔가 성장에 관련된 표현이 보통 언틸과 잘 어울리거든요. 성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내가 이제 만약에 다현이한테 다현아 너는 20살까지 키 계속 클 거야. 20살까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20살까지 지속적으로 큰다는 거잖아. 그치? 갑자기 얘가 뭐 150에서 180 갑자기 이런 이게 아니잖아. 무슨 숙제 벼락치기 하듯이 막 전날에 30cm 큰다 이런 게 아니잖아.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언틸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지속이냐 완료냐 이거를 여러분이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라. 이게 쌤도 어렸을 때 외우기가 되게 어려웠어.
아이씨 얘가 지속이야 얘가 완료야 이게 헷갈려 이게 어렸을 때. 그래서 난 어떻게 배웠는가? until 뭔가 지속되는 느낌이 들지 않냐? until by는 짧잖아. by 완료야 완료 by until 됐어? 그래서 완료와 지속적인 측면으로 니네가 기억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beside와 besides 나왔는데 이건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외우면 돼. 그냥 외우면 돼. beside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besides는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이거 외우는데 안 어려웠습니다. 네, 그냥 외우면 돼요. beside 옆에, besides 뭐뭐 이외에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뭔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3번에 나와 있는 설명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 근데 그 명사가 명사절로 나오는 거야. 명사절. 이렇게 이 덩어리가 다시 쓸게요. 이 덩어리가 이제 명사절로 나오는데 명사절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서 이제 접속사를 쓰는 경우입니다.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 됐어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3번 제목에 나와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 되게 이제 복잡하게 나왔는데 결국 이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조. 자 그랬을 때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지금 책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인댓이다. 인댓. 여기에 별표 한 1억 개만 칩시다. 너네가 민지를 사랑하는 만큼 별표를 치세요. 하나도 치기 아까워요. 그러면 반 개만 치자. 네. 자, 인댓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 이 3가지는요 그냥 전부 다 뭐 해석도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이 인댓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2개는 내가 별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해석만 보셔도 됩니다. except 대절, 대주어 동사 나오면은 대절 이하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전치사에 whether를 쓰면은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만약에 앞에 about이 나왔다? 그럼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니면은 from이 나왔다. 뭐뭐인지 아닌지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합쳐서 해석하면 돼요. 얘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인댓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잘 봐.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여기 전치사야. 다시 한번 덩어리가 명사야. 명사절이죠. 그래서 안쪽을 보자면 대시 접속사죠.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즉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뭐 별거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배웠었잖아. 관계대명사.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이니치라고 나왔어.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히 오냐 불완전히 오냐? 완전한 문장이지. 그렇지? 앞에는 뭐가 나올 거야? 완전.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은 맞는데 어떤 하나의 단어 뭐가 나올 거야?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선행사. 명사 나오잖아. 명사. 됐어요? 됐어? 인댓은요 앞에 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사가 나온다고 한번 쳐볼게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빈칸이 빵 이렇게 뚫렸어. 자 여기다가 알맞은 단어를 써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인댓을 쓸 건가 이니치를 쓸 건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해석? 해석으로밖에 구별이 안 돼요. 이거는 왜? 문법적 구조가 아예 똑같잖아. 둘 다 앞에 명사 나왔죠? 둘 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럼 문법으로 구별이 돼 안 돼? 안 돼요. 똑같으니까. 그럼 이건 순전히 뭐야? 해석으로밖에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인댓은 다시 한번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니치는 어떻게 해석해?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죠. 해석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석으로서 구별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고등부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등부 전용 문법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만큼이나 중요한 녀석이다.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우리 또 단순한 학생들 버전의 풀이법 알려줄게. 단순한 학생들. 자, 이제 약간 빡대가리 빙의해서. 잘 봐봐. 뒤에 전치사 인 뒤에 된 다음에 에이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대 못 쓰는데 에이 내가 이런 거 속을 줄 알고 이거 틀렸지 이렇게 푼다고. 됐어? 이거 아니라는 거야. 애들이 하도 이 대만 보면 관계대명사래. 아니 대시 무조건 관계대명사란 법이 어딨어. 내가 대 문제도 보여줬잖아. 대시 무조건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관계대명사 대를 못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잖아. 접속사야 접속사. 됐어? 그러니까 in 대시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게 아니라고. 어떻게 풀어라? 해석으로 구분해야 된다. 아래 있는 예문을 한번 좀 볼게요. Hamsters are like goldfish. 자, 햄스터는 금붕어 같대.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They don't know when to stop eating. 그들이 언제 처먹는 걸 멈춰야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금붕어랑 같답니다. 계속 처먹는 거야. 계속 처먹어. 네. 내가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이제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먹어야지. 계속 먹어. 계속 먹어. 잘 봐봐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인댓을 만약에 이니치로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니치로 해석을 해봐. 그러면 어색해질 거라고. 햄스터는 금붕어와 같은데 근데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 안 되는 게 잘 봐봐. 얘들아 이 관계대명사라는 건 대명사다. 대명사. 그럼 어떤 거를 대신하는 거야? 얘를 대신하는 거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선행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골드피쉬라는 녀석을 지금 여기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in 골드피쉬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면은 벌써 해석이 금붕어에서 이렇게 돼버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금붕어에서 그들은 언제 멈출지를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해석이 틀린 거야. 금붕어 안에 살 수도 있죠. 그게 뭐야? 금붕어에서라는 게 뭔 말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해석적으로 어색하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 이렇게 해석으로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나와 있는 except that이랑 전치사 플러스 whether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의미적인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진도는 이 정도로만 하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해줄 텐데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104초까지도 다 했었죠? 108초까지 아마 다 했었죠? 지난 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할 거고요. 좀 빨리 할 겁니다. 빨리. 자, 99쪽. 여기 너무 쉬워서. 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니야. 네, 넘어갈게요. 101쪽. 없어요. 아니, 딴 사람은 있을 수도 있잖아. 없어요? 패스. 자, 102쪽. 없어? 103쪽. 저요. 저 잠깐만요. 저 하세요. 1번에 4번. 1번에 4번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번에 4번에서는 포인트 단어만 말해줄게요. 앞에 나와 있는 keeps입니다. keeps. 찾았어요? 이거 뭐예요? keep, 동사, our body's temperature, 목적어, steady, 목적격 보어. 됐어? keep은 항상 보어를 받는 동사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하나 헷갈릴까봐 내가 유용한 팁 하나 알려줄게요. 유용한 팁. 우리가 어떤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이제 형용사 보어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사를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자, 여기가 보어 자리인지 아니면 보어 자리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사실은 앞에 나오는 이 동사를 외우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look이라는 단어는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으로 감각동사라고 하죠. 감각동사. 그래서 우리가 뒤에 look pretty라고 형용사로 쓰잖아. 여기서 우리가 pretty라고 이렇게 부사로 쓰나요? look prettily? 이렇게 안 쓰잖아. 그치? 그 이유를 우리는 뭐로 설명합니까? 얘가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가 필요하다. 형용사 보어. 근데 부사는 보어 역할을 못하니까 pretty가 된다.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여러분이 감각동사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배운 녀석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러분한테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왔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가 hold라는 단어 써볼게요. hold. 자, hold는 보어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hold 어떨 것 같아요? 못 봐요. hold는 보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이런 거는 얘네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실 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보어를 갖는 동사가 뭐냐를 기억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거든. 빠르고 정확하게. 근데 뭐가 보어를 받는 동사인지를 니네가 외웠다면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 뒤에 맞아 보어 나와야 돼. 형용사 나왔네? 얘는 어법상 맞아. 그냥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여러분 입장에서 보어와 수식어의 이제 구분이 좀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어라는 개념은요. 보어는요. 그러니까 형용사 보어 말하는 겁니다. 형용사 보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서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술적 의미. 그러니까 서술적 의미가 뭐냐면요.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동사처럼 해석. 일단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형용사 보어 자체가. 그리고 좀 더 구분하기 쉬운 거는요. 어떠한 상태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초에 형용사 보어라는 게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태. 예를 들어서 she is pretty야. 그럼 그녀가 뭐뭐이다. pretty. 예쁜 상태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보어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keep이라는 단어도 뭐냐면요. 지금 뒤를 보면은 our body temperature라고 나왔었나? 어디 갔지? our body temperatur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체온이죠. 우리의 체온을 steady, 뭔가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야. 꾸준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라고. 꾸준한 상태.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라고 말을 했을 때 해석이 딱 떨어지죠. 이런 경우에 보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보어 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 steady는 문제될 게 없겠죠. 됐니? 자, 또 질문? 3번? 3번에 몇 번? 2번이 답인지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결정적인 단서는 앞에 나와 있는 and입니다. and. 병렬 구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문장의 처음을 보시면은 두 줄 올라가면 exploring invites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콤마로 끊겨 있죠. 자, 그러면은 콤마에서 끊어버려요. 콤마에서 끊어버리고 allowing 하고 나와 있어. 됐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병렬 구조를 이제 찾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deciding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병렬 구조를 찾을 때 일단은 콤마 앞부분까지는 웬만하면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allowing부터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살펴보면 돼. 됐어? 자,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얘랑 짝이 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다 찾아봐. 전부 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allowing 짝이 될 수 있겠죠. ing형. 또 있어. 또 뭐 있어요? to think 나왔죠. to think. 됐어? 그러면은 만약에 allowing과 짝이라면 deciding이 정답이 되겠고 to think와 짝이라면은 to decide 또는 그냥 decide 둘 다 가능합니다. to는 빼도 돼요. 됐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뭘 해야 돼?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해서 뭐가 자연스러운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윗부분부터 보자면 allowing them to think니까 그들이 to think 생각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되겠네요. 그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허락해주고요. 그리고 decide what is important and what they want.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허락해준다라는 게 문맥상 더 맞겠죠. 앞 내용과 좀 연결을 해보면 더 확실한데요. exploring, 그러니까 탐험한다는 게 invit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하고 나왔잖아요. 뭔가를 탐구한다는 것은 invite, 초대한대요. 아이들의 참여를 초대한대요. 아이들의 참여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여하게 한다는 거죠. 뭔가 탐구하는 것 자체가 뭐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결정하도록 허락해주는 거겠죠. 뭐가? 탐구하는 행위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to think와 짝이라는 게 해석상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deciding이 아니라 to decide 또는 decide 둘 중에 하나로 쓰는 게 올바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 104쪽. 없어요? 없어?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일주일에 있어요. 아이씨, 아까 전에 안 물어보고 뭐 했어?
101초 몇 번? 4번이요? 4번 볼게요. B is to be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얘도 결국에는 뭐야? 병렬구조 문제야. 병렬구조 문제. 앞에서 짝이 될 만한 애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게 나와 있죠? 나동리 나왔네. 나동리. 됐어? 나동리 버들스인데 어소는 원래 생략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럼 나동리 뒤에 나온 게 뭐야? 해부잖아. 해부. 그렇지? 근데 해부 앞에 뭐가 나오는지 봐봐. 앞에 뭐가 있어? 나동리 앞에. 머스트. 조동사 있잖아. 그래서 have라는 동사 원형을 쓴 거지. 됐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가 구조를 좀 보여주면 mus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동리에 have가 나왔어. 어쩌고저쩌고 벗이 나왔어.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must가 have에 한 번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에 또 한 번 뒤에 걸리는 거겠지. 그럼 여기도 뭘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 되지. 됐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 104초까지 일단은 또 딴 거 없으세요? 나머지 106에서 108은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끝났나요? 네. 네. 나 진짜 빨리 수업했는데 저 알까지 써본 것 같은데. 아니, 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나 눈물 나. 불려서? 보죠. 113에서 어디까지 할까? 120까지 하면 되겠어. 질문하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돼. 선생님 이거 멈춰요? 네. 아, 네네네.